이번에는 이제 김동화 전문가의 또 관심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섹터는 석유화학입니다. 이쪽 업종도 실적 관련해서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종이 올 3분기 흑자로 전환됐다는 내용인데요.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이제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건가, 살아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네. 현황이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사실 이제 제가 화학 업종을 가지고 나온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네. 요즘에 주가 지수가 좀 약간 뒤숭숭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자산주에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부분들이고. 아, 자산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자산주를 투자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수요 개선세가 확고하게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이 펀더멘털, 실적 펀더멘털이 우상향으로 좀 바뀌었을 때 보통 이제 자산주들이 많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12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당주잖아요. 배당에 어떤 배당락이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업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5년도 3분기 일제히 그 실적 회복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LG화학, 금호석유화학 이 비포의 수익성 개선이 지금 현재 저착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이 중국발 공급 과잉 또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통을 좀 튀는 그런 모습인데요. 화학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유가겠죠. 그래서 유가가 $50 중반을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 석유 화학 업종의 이 실적 개선감도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장기화가 된다면 제품 가격 또한 동반해서 약간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스프레드 측면에서 굉장히 그 개선율이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하락을 하는 반면에 에틸렌이라든가 뭐 프로필렌 같은 이런 기초 유분의 시세 상승이 나타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본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또 지원을 지금 많이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올 10월부터 산업단지 및 그 업체별로 에틸렌 생산 비율을 좀 감축하고 또 구조조정 계획안을 좀 제출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규제 완화와 또 차입금 만기 연장 또 이자 유예 이자율 조정 등과 같은 자금 지원 계획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산업 지원 이슈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본다면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제 정부와 발맞춰서 고부가 스페셜티 위주로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수행한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측면들이 방어가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산업적인 그 업황의 변화가 나타날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석유산업특별법 같은 것들 제정을 지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아리백 비전에 따른 이 정책이기도 한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그 대선을 치를 당시에 이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한 개 산업의 구조조단을 국가적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 금융세금, 이제 기술투자 등 이 산업 지원 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미 HD 현대캐피탈과 롯데케미칼이 이 업계의 구조조정 방안을 정부에 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인가를 통해서 생산 조정과 이 공동행위 특례를 허용해서 민간이 자체 조달을 해왔던 이 공급 조정을 제도적으로 좀 돕기 위한 건데요. 기업 간의 합법적인 이 생산량 조정이나 아니면 이제 공동 투자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기업 합병 등도 추진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산주의 대명사인 이 석유화학의 시간이 아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10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업황이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불황인 측면이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석유화학 업계가 뭐 증설, 신설 이런 이슈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구조조정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고부가 가치 사업에 대해서 확산을 시키고 이렇게 무언가 글로벌 수요 회복에 대응을 한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관심 섹터시니까요. 네. 석유화학 업종 조금 더 긴 시간에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뭐 수익성 개선에는 확신을 좀 가지고 계신 걸까요? 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의 밸류에 최대치를 급등을 시킬 때는 바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주가가 강하게 피크를 치면서 올라갑니다. 네네. 예, 특히나 이제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에 이익 가치, EPS가 빠르게 회복 시에 주가 역시 탄력을 좀 받게 되는데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전기차용 소재, 여기에 이제 자동차, IT,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이 고기능성 엔지니어 플라스틱 소재의 이 스페셜티 제품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회복에 나서고 있고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패션사 산업 등 이 특정 산업에 쓰이는 스페셜티 소재 산업, 또 삼양그룹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바이오에 관련된 이 스페셜티 소재를 업황부진의 만회 기회를 통해서 지금 주가 상승률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이제 여수 에틸렌 비닐 아세타이트 공장을 연간 30만 톤 규모에서 오히려 46만 톤까지 확대를 하면서 7,200억 규모의 투자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네. GS 에너지와 합작극 형태로 지금 추진을 중에 있습니다. 또 실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부분이 이제 3분기 누적 매출이 3조 4,821억, 영업이익이 2,203억 원을 달성하면서 석유화학 사업의 빈자리를 메꾸는 모범 사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화 전문가가 제시한 섹터 석유화학에 대한 전략,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두 가지 차례차례 짚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탑픽부터 공개합니다. 자, 먼저 가볼 곳은 롯데케미칼이군요.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올해 3분기 적자폭을 개선했습니다. 탑픽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법 개정을 위해서 자산주로서 이제 부각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이탈을 했을 때 10년 동안 매수를 했을 때 거의 100%에서 200% 수익이 해마다 한 번씩 나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당 순자산 가치가 BPS가 0.24배입니다. 한 주당 자산 가치가 3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회복을 해서 8만 원 현재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사업 정상화 시기 어떤 몇 년 전만 해도 주가는 한 40만 원 정도를 호황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재편을 하면서 실적에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의 영업 손실은 금액으로 보면 올해 1분기에는 1,266억 원에서 2분기에는 2,448억까지 좀 증가를 했지만 네. 3분기에는 1,325억까지 다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적자 기업을 어떻게 사야 되나? 그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순자산이 19조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유 자산 총계가 34조 원이에요. 부채가 14조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그냥 부도 처리를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 주를 매수를 하면 35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7만 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자만 줄여도 충분하게 배당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 또 여기서 흑자로 전환한다면 그 이상의 주가까지 상승을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비핵심 자산의 매각 일환으로 지금 이제 파키스탄의 LCPL 지분을 한 75% 정도를 매각을 해서 1천억 정도의 자금을 좀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완료가 된다면 자산주로서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의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그 관건은 인도네시아 공장을 예로 많이 좀 드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얼마나 빨라지는지가 관건이다 이런 시각인데요. 이 인도네시아 쪽 공장 관련해서는 투자자분들 어떤 포인트를 인지하고 계셔야 될까요? 자, 이제 국내에서는 이익이 내기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으로 진출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비가 무려 5조 3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은 40%, 그다음에 차입금은 60%인데요. 여기서 이제 롯데케미칼만 투자를 했다라고 본다면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지분율을 보면 롯데케미칼 타이탄이 50% 정도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25% 그리고 SPC가 25% 정도의 투자를 참여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설비 규모를 보면 에틸란이 한 100만 톤 그다음에 이제 프로틸렌이 52만 톤 그다음에 부티디엔이 14만 톤 BTX가 40만 톤 등으로 굉장히 지금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석화 시황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적은 매출은 한 2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올해 3, 4분기에 지금 현재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틈새 시장에서 단발적인 이익 확대는 다소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보다는 양호하다는 게 이제 업계 평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도네시아는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동차, 가전, 건설, 산업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 기초유분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에틸렌 지급률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는 45%밖에 안 되고 대부분 수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면 롯데케미칼로서는 굉장히 이익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4년간의 영업 적자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거든요. 지금 접근하기 아주 적절한 타이밍일까요? 뭐 의견 한번 주시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요. 지금 현재 현대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마도 자산주로 이동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롯데케미칼의 주가 자체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지금 현재는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연평균 변동성을 보면 한 평균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00% 상승을 했다가 50% 하락을 했다가 하는 그런 주가 조정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0%만 하락을 했고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고점은 2017년도에 찍었던 45만 원, 현재 주가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할증률로 보면 한 82% 정도의 주가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신고가를 간다면 무려 5배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나온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겠고요. BPS가 35만 원, 자산가치 훼손율이 적자를 지속하지만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 급증을 해서요. 앞에서 한 8만 9천 원까지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근래 주가가 약하면서 7만 6천 원 정도에서 아마 지금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내일부터 7만 6천 원의 가격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00%인 15만 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은 7만 원 이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 이번엔 어디일지 또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오롱인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패션 사업은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또 보니까 화학 사업은 실적을 방어했다.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코오롱인더 어떤 배경에서 또 선정하셨을까요? 역시 이제 자산주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MPPO라고 해서 변성 폴리페닐린 옥사이드라는 요 사업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PO는 우수한 전기 전원성과 내연성 등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에폭시 수지 대비해서 탁월한 전기 차단 성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AI 칩용 동박 적층판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AI 서버 기판의 핵심 소재로서 향후에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가지고 나온 배경은요. 이것으로 대박이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두산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엔비디아의 이 동박 적층판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사업의 내수 부진을 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사실 중국의 이 안타그룹과 협력해서 만든 이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한 1조 원. 2024년도 7,500억에서 3년 안에 2조에서 2조 5천억까지 매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2분기에만 한 94% 정도의 성장을 했고요. 3분기 매출액 대비해서 한 84% 정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 중국 내수의 최고 수혜주의 하나의 조커라고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코오롱인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오롱인더가 이제 340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김천 제2공장에 MPPO 생산 라인을 추가로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이슈는 어떨까요? 기업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충분한 역할을 좀 보여줄까요? 모멘텀보다는 상징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상징성. 예, 맞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340억을 투자를 해서 내년 2분기까지 MPPO 증설을 지금 라인을 완공을 했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으로부터 이제 공정, 생산, 기술, 특허를 이전을 받아서 판매까지 일어나는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특히나요, 그 아라미드 대비해서 한 10% 수준밖에는 설비 투자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거는 1년에서 2년 정도만 만약에 MPPO를 생산한다면 회수가 끝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증설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PPO의 수출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60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에폭시 수지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 이상의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아라미드 섬유와 비교를 해도 약 한 4배 정도 수준으로 높습니다. 이게 없어서 못 파는 수준으로 밸류 재평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와 또 중요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이라는 기업도 이걸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코롱인더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꼭 확인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 역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산업자재 그리고 화학 부문에서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적금 전략 어떻게 취하는 게 유리할지 이 부분도 또 말씀 주시죠. 코롱인더의 주당 가치는 BPS가 12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적자가 아니고 또 흑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가지고 있을 때 배당도 받으시고 또 이 주식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이익 모멘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저축 매매하듯이 이 매매를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가지고 나온 또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눈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코오롱 관련주들이 나중 밸류에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웅렬 이 코오롱 명예회장님이 사실 주식담보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이기호 부회장님이 지금 승계구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하나, 효성 같은 경우도 앞전에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두산, 하나, 효성 주가가 뭐 몇십 배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오롱 그룹을 우리가 코오롱 인더를 꼭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아라미드라는 수익성 개선이 중국 5G 광케이블 투자 급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MPPO 고성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코오롱 스포츠 지분법 평가이익만 엄청나게 급등 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인들이 지금 아웃도어 지금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2026년도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순이익이 2,800억 이상의 이 지분법 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450억이 올해 좀 들어왔고요. 내년도에 한 700억 이상이 좀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급락이 하면서 이렇게 운 좋게 조정폭이 또 들어온 종목 보기 어렵고요. 매수 가격대는 지금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한 4만 원대 아래에서부터 내일부터 바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한 4만 6천 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한 50% 정도인 6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3만 5천 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업종과 거기에 맞춘 또 두 개씩의 탑픽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성, 김동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SBS 비즈증권이 있습니다. 이 채널 구독을 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 같이 또 다양한 정보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